얘기지.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해야지만,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매각을 해서 그리고 또 사용을 해서 수익을 해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 재테크에 참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 갖고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치예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과 관련돼서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물권법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6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이 전세권을 이렇게 밑줄을 한번 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의 권리를 용익물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용익물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용의 용자와 수익의 익자를 합쳐서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다라 그래서 용익물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저당권과 유치권, 질권은 요거 세 가지를 갖다가 담보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이 틀은 보통 물권법에서 배우고 있는 표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은 수익,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권리가 사용 수익이지 처분은 못하나? 자, 민법에서 배울 때 처분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왜 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냐면 스스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응용에 대한 부분과 채권 매입 경매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이 처분에 대한 권리도 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승낙이 있는 경우, 누구의 승낙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처분의 권리를 득합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하시는 중개사 공부를 하거나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우질 않는 거죠. 그게 되나? 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법이라는 것은 반대급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경우에 되는 경우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승낙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왜? 소유권이 갖고 있는 권리는 처분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이렇게 뭐예요? 위임해주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승낙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는 처분할 수가 없는 권리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자의 승낙은 하나의 권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권리를 응용한 기술이 채권 매입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윤곽이 잡히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다. 다시 리플레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이 점유권은 여기 권리에 관련된 모든 식구 중에 거의 막내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막내야, 이리 좀 와봐. 네, 형님.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가 이제 요번에 소유권 듣겠으니까 너 형 얘기 들어. 네, 형님. 여기 오면 사용 수익 관련된 부분에서 지상권에서 지상권 형이 불러. 야, 막내야, 이리 온. 네, 형님. 지상권 자체도 뭐를 응용하고 있어요? 데리고 있어? 점유권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권리들이 막내를 다 데리고 다닙니다. 이 막내가 없으면 권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유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내가 취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권리를 양도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권리 안에 항상 어떤 권리가 스며들어 있어야 되느냐? 점유권에 대한 부분이 담보화되거나 혹은 점유권에 대한 부분이 수반해서 따라와야지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중개사분들도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자, 그럼.